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식 투자 절대지식이라는 책을 교재로 해서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목차 중에서 제 4장에 속하는 두 번째 원칙 깨달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자는 첫 번째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로 개인이든 전문 투자자든 투자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었고, 그리고 첫 번째 원칙인 준비하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장이 정말 힘든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득과 성공을 쫓기보다는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역설하였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깨달음,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어, 매매 혹은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깨달음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 폭발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자가 앞에서도 강조하였고 또 저도 느끼고 있고 이것을 들으시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도 느끼고 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거덜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깡통을 차면 성공이고 나발이고 일단 그때부터는 성공의 가능성이 0%가 되기 때문에 거덜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을 한 방에 퍽퍽 올리고 막 대박을 치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수익의 기본적인 개념은 조금씩이나마 쌓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고 각종 어떤 알 수 없는 그러한 기법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략이 있다면 그것을 검증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살아남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접근법이 정말 나를 살아남게 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게 검증이 되었다면 이를 반복하여서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것은 생존 확률을 높이고, 또 생존 확률이 높다면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성공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높은 생존 확률은 높은 성공 확률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매 횟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매매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정립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본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나의 여유 자금이 500인지 아니면은 1000만 원인지 아니면은 심지어 1억인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깡통이 나고 나면 다른 또 가용 자금 어디서 들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그랬고 제 자본을 뚜렷하게 정해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본을 가지고서 내가 몇 번 매매를 해서 깨먹으면 나는 그 자본을 다 날리게 될까? 그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딱 횟수로 계량화하여서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해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우선은 내가 다 날려버려도 좋을 만한 돈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날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 날려도 될 만한 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돈에서 내가 한 번 매매할 때마다 잃을 때 만약에 잃는다면 잃어도 되는 그 규모는 얼마인지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이 나의 여유 자금이다 라고 설정을 했는데, 내가 한 번에 잃을 때 잃어도 되는 규모를 만약에 10,000원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한 번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몇 프로죠. 이건 0.2%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이를 나누어서 매매 횟수를 구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나는 이 자본을 가지고 이 정도 리스크를 감내한다면 나는 500회를 매매할 수 있겠구나. 즉 500번은 내가 도전할 수 있겠구나. 500번 매매하는 동안은 적어도 나는 파산 안 한다. 나는 깡통 차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 횟수를 계산하는 것은 지금 방금 떠올랐는데요. 나의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장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아무리 못하고 난리를 쳐도 내가 리스크를 1만 원으로 막 한정만 한다면 야, 나는 500번이나 매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달까요? 그만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음의 안정은 부수적인 것이겠고 파산 위험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 횟수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파산 위험은 내 자본을 탕진할 확률입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빵원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에 가용하다고 생각한 그런 자금이 완전히 0이 될 확률. 앞에서의 가정을 뭐 기본으로 하면 뭐 500만 원이 빵원이 될 확률을 얘기하겠죠. 내 전 재산이 뭐 1억이든 10억이든 어쨌든 내가 설정한 금액이 빵원이 될 확률이요. 즉 시장에서 아웃될 확률입니다. 물론 500이 빵이 되고 내가 다시 500을 갖고 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러한 뭐 돌려막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자본의 새로운 유입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처음에 설정한 자본이 0이 될 확률, 즉 시장에서 아웃될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성공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파산이 되면 성공할 확률은 0입니다. 파산이 안 되면 성공할 확률은 0.0000001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0과 0.00001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무한대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무의 차이인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자도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파산 위험은 내가 뭐 파산을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뭐 파산 위험이 낮기 때문에 파산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개념이기보다는 내가 성공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확률은 최대한 낮춰야 그나마 내가 살아있을 것이고 그나마 내가 성공할 그런 찬스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만 보면 복잡해질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수식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그다지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만 이익 확률과 손실 확률의 차를 구해서 매매 횟수로 이제 지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위가 요 숫자가 양수가 될 것이고 요 숫자가 양수가 될 것이니까 이 전체 분수는 당연히 1보다 작아질 것이고 1보다 작은 숫자가 여러 번 거듭되면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충분히 이 수학을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손실 확률이 더 높아지면 얘가 이제 음수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숫자 자체가 1보다 커지게 되면 1보다 커지는 숫자를 지수화하게 되면 계속 파산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즉 여기에서 핵심은 어찌됐건 이득을 보고 나올 확률을 올리고 그 다음에 손실이 될 확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수요. 매매 횟수가 올라갈수록 파산할 확률은 적어집니다. 내가 10번 매매를 할 수 있을 때와 100번 매매를 할 수 있을 때와 1000번 매매를 할 수 있을 때는 분명히 다르겠죠. 매매 횟수를 늘릴수록 내가 가용자금을 깨먹을 그러한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나는 시장에서 어찌됐든 뭐 하는 족족 까먹는 한이 있어도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간이 늘어난다. 즉 파산 위험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수식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올려야겠고 이거를 낮춰야겠고 이거는 올려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검증해낸 그런 승리 확률과 손실 확률을 구하고 그것과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횟수를 실제로 구해서 이 파산 위험을 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U를 높여야 되고 윈을 높이고 루즈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만
손익비 자체를, 그러니까 이기는 확률뿐만 아니라 이길 때 먹는 폭을 높이면 역시나 파산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식을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가 절반은 깨먹고 절반은 뭐 잃는다. 내가 절반은 따고 뭐 절반은 깨먹는다. 했을 때는 얘가 0, 0, 0, 0 해서 1분의 1의 u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상승 확률과 수익을 볼 확률과 그 다음에 손실을 볼 확률을 이렇게 넣어서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역시도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매매할 때 리스크에 대비해서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위험에 노출시켰고 그것에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는가는 사실 뭐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개념인데 투자를 하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을 설정하거나 혹은 뭐 정해보고 혹은 계산에 따라서 나온 확률을 이제 지니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손실을 볼 확률을 또 계산을 하거나 혹은 설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득을 볼 때는 얼마나 이득을 보고 또 손실을 볼 때는 얼마나 손실을 볼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뭐 있다면이 아니라 마련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노출되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1000이라는 리스크를 노출시켰는데 그 중에서 리스크를 그만큼 노출시켰는데 500이라는 수익을 거두더라. 즉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을 때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을 더 많이 쌓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이것도 수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 이제 평균 손실에 대비해서 내가 먹는 기대값이죠. 그러니까 수익을 볼 확률에다가 수익의 폭을 곱하고 그 다음에 손실을 볼 확률에 손실을 곱해서 빼게 되면 나의 이제 수익의 기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손실로 나누게 되면 나의 리스크분에 내가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확률의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평균 이익과 평균 손실까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로스라는 게 낮아져야 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 루즈라는 것도 낮아져야 될 것 같아 보이고 이 윈이라는 것도 높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게인이라는 것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즉 윈을 높이고 루즈를 낮추고 게인을 높이고 로스를 낮춰야 된다. 이것도 이제 수치로 우리가 다 넣어서 한 번 정도는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잃을 때는 1만 원을 잃겠다. 근데 내가 짠 전략을 보니까 나는 절반은 이기더라. 내가 얼마나 먹을까? 그리고 내가 절반은 꼴드라. 근데 얼마를 꼴을까? 아까 밑에 1이라고 가정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네모칸, 즉 네모칸이 개인인데 이게 1이 돼봐요. 즉 먹는 폭과 잃는 폭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얘는 0이 돼버리겠죠. 내가 기대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리스크를 노출시켰는데 얻는 이익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는 게 낫겠네요. 즉 내가 수익을 볼 확률과 손실을 볼 확률이 같다고 내 나름대로 가정을 한다던가 혹은 그러한 전략을 세웠다면 게인과 로스의 비율이 1대1이면 안 될 것 같네요. 얘를 뭐 2로 1로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얘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뭐 2분의 1이다. 즉 내가 1원을 리스크에 노출시키니까 2분의 1원의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윈이라는 게 이 로스라는 것보다 적더라도 즉 승률이 낮더라도 내가 맞출 때 크게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얘가 그만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승률 자체를 높이거나 혹은 이렇게 수익의 폭 자체를 높이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두라는 것은 무조건 두 개 다는 아니고 승률이 낮다면 그만큼 더 이 먹는 수익의 폭을 올리면은 상관은 없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기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내가 세운 원칙을 가지고 같은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매매 기회가 한 번 있을지 10번 있을지 100번 있을지 그러한 것들이죠. 이거는 아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한 번 매매하느니 차라리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단타나 혹은 스캘핑을 하는 게 어떠한가를 생각을 맨날 해봤죠. 문제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타 혹은 스캘핑이 정말 어렵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나의 전략 자체가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파산 위험이 어떤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매매 기회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해서 단타 혹은 스캘핑을 택해봤자 그다지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매 기회를 의 숫자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타임프레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월봉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매매 기회가 적겠고, 일봉으로 하면 더 많을 수 있고, 혹은 뭐 시간으로 하거나 혹은 틱으로 할 경우에는 더 매매 기회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뭐 대형주만 한다, 중형주만 한다, 혹은 소형주만 한다든가, 혹은 국내만 한다든가, 해외만 한다든가, 혹은 다 한다든가, 혹은 선물 옵션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가지수를 늘려나가면 내가 매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매매 기회는 결국 기대치와 결합이 될 것입니다. 기대치란 내가 노출되는 리스크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비율이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수익의 비율입니다만 얘가 횟수가 많이 거듭되어야 수익이 계속 쌓아 나갈 수 있을 거니까요. 이러한 기대치를 실현시키는 횟수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식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총 이입금의 경우에는 결국 뒤에 나와 있는 이 기대치를 몇 번이나 반복할 수 있느냐가 결국 총 이익금을 이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기대치가 뭐 1원당 1원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좀 설명이 불편해서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당 50원의 수익을 보는 엄청난 그런 기대치를 가지는 전략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내가 매매 기회가 만약에 100번이라면 말입니다. 100번이라면 총 이익금은 100번이라 하면 같은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겠죠. 50원이 될 텐데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나 우수한 전략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100번을 매매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한 번만 매매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분은 전략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2분의 1원이라는 수익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이 우수하여서 기대치를 높게 가져갈지라도 매매 기회가 적다면 총 이익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매매의 횟수를 엄청나게 늘리려는 노력에 너무 집중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매매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임 프레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임 프레임이 줄어들게 되면 전략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정적일 확률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오퍼튜니티를 늘리게 되면 어차피 이 기대치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아서요. 오퍼튜니티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사실 이 뒤에 기대치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것에 막 목을 매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10대 청소년도 매매 전략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한테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단순한 전략을 만드는 것이 본인한테도 그것이 적용하고 또 규율을 따르고 또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가 좋지, 이것을 뭐 수많은 기법과 수많은 지표를 짬뽕을 시켜서 어떻게 어렵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앞선 장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많은 기법과 지표가 있더라도 결국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지지와 저항을 어디서 받느냐를 가지고 뭐 지지에서 우리가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것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절이라는 것은 항상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얼마나 엄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꾸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상당히 두려운데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시세가 갈 것인데 내가 이 하락 구간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그 다음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느냐, 그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느냐, 즉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예, 아직까지도 이거는 뭐 정말 말뿐인 게 아니냐, 물론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말뿐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또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거래한다고 해서 될까라는 두려움, 막연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그리고 나는 항상 쉬지 않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자가 항상 이해하는 테스트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나의 주문을 대리하는 매매 동반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저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모의거래를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장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매수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손절해야지, 혹은 어디서 이익을 실현해야지라는 이러한 작전을 나의 매매 동반자에게 알려줘서 그가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의거래를 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저자는 이런 것을 30회 정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 얼마나 손실을 보는지, 이익 확률은 어떤지, 손실 확률은 어떤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파산 위험 기대치 총 수익금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수식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이 30회를 거듭했을 때 우상향하는 손익 그래프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직접 하는 모의거래와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 돈이 아닐 경우에 모의거래에서 느껴지는 무덤덤함이 있다는 사실인데, 사실은 이 테스트라는 점도 내 돈이 아니긴 하겠죠. 하지만 나의 거래를 지켜보고 있는 이 매매 동반자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동반자가 내가 그냥 나 혼자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를 검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그런 검증을 해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견 이 말에 동의가 되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뭐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매매 동반자를 찾기란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매매 동반자를 해주지 않는 한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매매 동반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없다면 뭐 일단은 모의거래를 하지 않는 것보다야 모의거래를 하면서 그래도 스스로의 어떤 손익 그래프를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 얘기한 거는 결국 파산 위험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식상 빵이 완전히 될 수는 없는데 0으로 수렴할 수는 있습니다. 파산 위험을 0으로 수렴하게 되면 내가 파산을 아예 안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내가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성공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내가 성공할 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저자의 경우에는 파산 위험이 0이 아닌 이상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고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대치와 매매 기회를 극대화하자. 사실 저는 이렇게 적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기대치와 매매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 극대화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욕심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말을 일단 써놓고 제가 나중에 X를 치려고 일단 적어놨는데, 욕심으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기대치와 매매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고 내가 매매 기회를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는지,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나의 총 수익금을 쌓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한 번쯤은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계산을 안 해보고는 우리가 아예 시장에 접근하는 것조차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준비는 철저하게 하되 전략상에 있어서는 단순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뭐 짧지 않아도 손실은 내가 뭐 정한 원칙에 뚜렷한 나의 원칙에 따라서 가져가고, 이득은 수익은 내가 끌고 갈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매매 전략을 반드시 테스트해보자. 모의 거래를 나의 매매 동반자를 통하여서 모의 거래를 해보거나, 혹은 내 뭐 여의치 않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여의치 않다면 스스로 모의 거래를 해보는 한이 있어도 매매 전략을 테스트를 해서 나의 기대치와 매매 기회와 그리고 나의 파산 위험을 점검해서 파산 위험이 0이 되면 오케이. 그다음에 기대치가 얼마인 거 알았고 매매 기회가 얼마인 거 알아서 내가 총 수익금이 얼마로 예상된다는 걸 알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시장에 실전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원칙인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파산 위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기대치에 대한 개념을 알고, 매매 기회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리고 단순함을 추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매매 전략을 테스트하는 것,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깨닫고 나야지 우리가 그 다음으로 전략을 짠다거나 혹은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정신적이랄까요? 혹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혹은 태도 측면 혹은 기본 지식적인 측면에서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이어가는 그런 영상을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